자, 만약 보고기업이 둘 이상 법적 실체를 보유하고 포함하는 경우 그 법적 실체들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가 지배회사고, 자, 우리 밑에 종속회사가 있어요.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요놈이나 요놈이나 둘 다 같은 회사거든. 내가 볼 때, 얘가 판단할 때는. 근데 얘가 발행했던 주식을 얘가 사거나 얘가 발행했던 사채를 얘가 샀다. 내가 볼 때는 고놈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보고기업이 둘 이상 법적 실체를 포함하는 경우 법적 실체들 중 하나가 발행하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자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그랬습니다. 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자,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예를 들었던 방식으로 다시 예를 드릴게요. 내가 차를 샀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자동차를 샀다. 반드시 자동차가 고장이 나야만 합니까?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자가 생겼을 때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권리가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당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자동차 샀어요. 내가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이야, 이게 고장이 났네? 이게 무상리 AS가 안 된대. 고장이 났네요? 자, 수리점에 갖다 줘도 수리가 불가능하대. 뭐예요? 나한테는 애물단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자, 이것이 반드시 나한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점에 그런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다면 그거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2번,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 자산이 될 수는 있다. 이론상으로는 자산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장부는 일반적으로 추석에 기재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요 옆에다 책에다가 우발자산하고 써보세요. 우발자산. 이걸 우린 우발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자산이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 재수가 좋으면 내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건 나중에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재무상태표는 기록할 수 없는 가짜 자산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론상으로 이것도 자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이러한 자산,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주석에 기재한다. 일반적으로. 자,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 권리이고,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 시점에 미래 경제적 교육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있으면 자산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자, 이거 잘 이용했다? 한 10년간 30억은 벌어들일 수 있을 것 같다. 10년간 벌어들일 30억이 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 시점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산이란 얘기죠.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교육을 창출할 현재 잠재력에 의해서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 권리고,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교육은 아니다.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교육은 아니다. 이 얘기였고,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심 사 드시려고 오늘 돈 좀 썼어요. 지출이 있죠? 그거 자산 아니란 얘기예요.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출이 되었다고 해서 자산이 생기는 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경우, 이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지출 자체가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정된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정부가 우리 기업한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증여받은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자산이 획득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듯이, 반대로 말하면 공짜로 받았다 하더라도 자산이 될 수는 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기업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 무슨 얘기냐?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한대. 내가 기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 기계가 있다. 요 기계 이렇게 사용해서 자, 제품 만들면 돼 하고 시켰어요. 지시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매를 해서 생긴 돈을 우리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면, 우리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자, 통제는 다른 당사자의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 능력이 포함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기업이 있는 기계를 다른 회사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해서 야, 기계 이렇게 돌려서 제품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돈, 얻은 수익 가져가. 말도 안 되죠? 그거를 못하게 하는, 야, 그건 나만이 시킬 수 있는 것이야. 이거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 능력도 통제란 얘기입니다. 나만이 시킬 수 있고 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죠.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뭐예요? 권리는 한 사람 한쪽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자,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그들의 활동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면, 뭔 얘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남한테 야, 자, 그럼 이거 써. 사용료 내고 허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실시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 뭔 얘기예요? 나만이 써도 되고 남한테 뭐 임대를 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도 현재 능력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통제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등록된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꼭 권리는요. 법적 권리가 있어야만 권리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실질적인 권리만 있어도 이거는 내가 통제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내 자산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독도는 어디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왜 우리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법적 권리가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대마도는 어디 땅이에요? 하하,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 대마도는 우리 땅이에요. 왜? 그건 법적 권리가 있어요.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일본 천황이 항공문서를 조인한 포츠담 선언에서요. 불법 점검 모든 땅은 원상복귀시킨다 그랬어요. 그럼 대마도 우리 땅이에요. 법적으로. 아니,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배는 누가 하냐?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마도의 원주민이요. 유전자 감사하면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만 해방 후 어수선한 정국에서 우리나라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내가 일본 사람인가 착각을 하는 거죠. 권리는 법적 권리가 있어도 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만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당사자가 아닌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뭔 얘기예요?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한테 유입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통제는 이러한 측면은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현재 권리가 있고 나 이거 잘 이용하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가 있는데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현재 내가 통제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자산이야. 무슨 얘기냐? 모든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대신 자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면, 만약에 경제적 효익이 생긴다면, 이익이 생긴다면 기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한 당사자가 본인을 대신하고 본인을 위해 행동하도록 다른 당사자들을 고용한다. 자, 이걸 갖다 나중에 본인을 위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대리인, 이걸 수탁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수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물건을 누군가한테, 대리인한테 야, 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수탁자, 대리인을 고용한다. 예를 들어 본인은 자신이 통제하는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야, 이 물건 좀 팔아줘 하고 수탁자, 대리인한테 보냈어요. 내 물건을 대리인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니다. 내가 팔아줘 하고 넘겨줬지만 그건 내 거란 얘기예요. 또한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제3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대리인에게 있는 경우, 내가 이거 팔아줘 하고 시켰잖아요. 그걸 이전해야 될 의무는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전될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 의무 또한
대리인의 부채가 아니라 본인의 부채, 위탁자의 부채라는 얘기입니다.